매년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1%씩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바로 질병의 상태인데요. 특히나 신체 활동이 부족하게 되면 근감소증에 걸릴 위험이 2.8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포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스포츠의학 박사 권일수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됩니다. ADL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척도가 있는데요. 밥 먹고 씻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6가지 활동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통해서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6점인 경우에는 본인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4점인 경우에는 조금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가장 문제는 2점 이하입니다. 일상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 항목 중에 6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2가지만 못 하셔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보기가 어려운 게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는 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바로 질병의 상태인데요. 운동을 하지 않고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근감소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나 신체 활동이 부족하게 되면 근감소증에 걸릴 위험이 2.8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근감소증 하면 근육량만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감소증 진단은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력을 측정을 할 건데 남성 기준 28kg 이하 그리고 여성 기준은 18kg 이하가 되면은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1m를 걷는데 1초 안에 걷지 못하는 보행 속도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근력을 또 가지고 측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걸 5번을 하는데 이거를 12초 내에 하지 못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육의 기능적인 부분하고 근육량하고 복합적으로 근감소증을 판단을 하게 되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서 간단하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걸 5번을 해보신다든지 1초 안에 1m를 걸을 수 있는지 그런 보행 속도도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 본인 스스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아예 걷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걷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걷는 거는 조금의 심폐지구력과 근육의 근지구력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 근기능을 좋게 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지구력 외에도 근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체력에는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력, 근지구력, 심폐기능, 유연성, 신체 조성, 근육량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만으로는 근력이 충분히 강화가 될 수 없고 심폐 기능이 충분히 강화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력 요소에 맞는 각각의 운동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년이라고 해서 젊은이들과 운동량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운동 강도만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추천하는 총 운동량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에서 많게는 300분까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는 유산소 즉 중강도의 심폐 기능을 자극하는 빠르게 걷기나 달리기, 수영 같은 운동을 150분 정도 하시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반드시 근력 운동을 주 2회 추가를 하시고 거기에 유연성 운동과 균형 운동까지 더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기 굉장히 쉬운 게 바로 코어와 골반입니다. 이 코어가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 있지 않고 앉아 있다 보면은 배에 힘이 꺼지고 등은 앞으로 말리고 이러면서 몸 중심에는 이 26가지의 대퇴부, 엉덩이, 허리, 배 쪽에 근육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골반이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엉덩이부터 의자에 앉아서 계속 눌려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시는데도 뱃살이 안 빠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바로 코어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어는 바로 우리 배 안쪽에서 그냥 바깥에 보이는 식스팩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복행근과 복사근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근육들이 앉아 있을 때 힘을 뺨으로써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도 배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관리 방법이, 첫 번째는 호흡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횡격막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횡격막은 우리 갈비뼈와 배 위쪽이 우산처럼 생긴 근육인데요. 숨을 마시면 우산처럼 쑥 내려가서 펴졌다가 뱉으면 다시 우산을 접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얕은 호흡만 하기 때문에 가슴까지만 호흡이 들어오고 그 아래쪽에 있는 횡격막과 배 안쪽에 있는 복행근까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숨을 충분히 마셔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게 만들고 그 아래쪽에 있는 복행근까지 탄탄하게 잡아줘야 이 근육들이 배 안쪽에 있는 장기들을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이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장기들이 지방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툭 풀어헤친 것처럼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익횡근과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호흡 방법은 숨을 마실 때 코로 많이 마셔서 배와 옆구리, 등 뒤까지 그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충분히 부풀려 주시고, 뱉을 때는 충분히 뱉어서 배 안쪽까지 쏙 들어가는 드로인 호흡법을 사용하셔서 복행근까지 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호흡법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엉덩이 근육을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무릎을 세우시고 브릿지 운동을 함으로써 엉덩이 근육을 깨워주는 방법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서 엉덩이를 들었다가 반대 엉덩이를 하나씩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해보시면 엉덩이 근육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 엉덩이 들었다가 내리시고, 다시 엉덩이 하나를 들었다가 내리시고, 이렇게 되면은 엉덩이가 눌려 있으면서 엉덩이 근육이 호흡을 하지 못했던 것까지 사용이 되고 근육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어와 골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상체를 모두 다 책임지고 체중과 내장을 다 받치고 있는 게 이 골반인데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이 골반이랑 엉덩이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걸 허리가 받기 때문에 골반과 고관절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실 때 순서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로 호흡을 제대로 하셔서 복근 안쪽에 있는 코어를 깨우시고, 그 다음 고관절 운동을 하셔서 고관절이 제대로 우리 몸통을 받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육 운동까지 해주셔야 효과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어 근육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게 되면은 허리 근육으로만 버티게 되고 배에 힘주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코어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허리만 우리 상체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힘을 쓰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지 않는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데요. 앉아 있을 때 엉덩이 근육을 다 죽여 놓다 보니까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 주변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과하게 힘을 쓰면서 허리 통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구독자님들, 최악의 자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악의 자세는 어떤 좋은 자세를 하더라도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최악의 자세입니다. 거기에다 플러스로 일을 하시면서 배에 힘은 빠지고 등은 뒤쪽으로 넘어가고 등 뒤에 힘은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더 안 좋은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1시간을 앉아 있으면 반드시 5분 정도는 일어나셔서 움직여 주시고 조금 걷는 자세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앉아 있을 때 특히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이 빠져 있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많이 마셔서 배를 풍선처럼 빵빵하게 채워 놓으시면 뒤쪽에는 허리와 척추와 근육들이 잡아주고, 앞쪽에는 코어를 탄탄하게 호흡으로 채워 주셔서 똑바로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고요. 등 같은 경우에도 등을 구부정하게 해서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자꾸 힘을 주시면서 바로 세워주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첫
첫 번째로는 먹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채소 같은 섬유질을 먼저 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셔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예방을 하시고 식사 후에 절대 바로 앉지 마시고 10분이든 15분이든 좀 걸어주시고 그것도 힘들다 하시면 그 자리에서 스쿼트 10번이라도 하셔서 혈당이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의외로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냅니다. 바로 이 코르티솔이 혈액으로 빠르게 분비되면서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올려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코르티솔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코르티솔이 나오면서 높아진 혈당과 혈압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서 그대로 흘러가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이고 혈당까지 올리는 이런 나쁜 결과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러면 잠깐이라도 나와서 계단에서 걷는다든지 아니면 스쿼트를 한다든지 해서 이 코르티솔이 분해가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헬스장을 가서 하자니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혼자 하자니 혹시 유튜브 영상 따라하다가 다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벽이나 의자를 활용해서 안전하지만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가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벽 스쿼트입니다. 저희가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내려와서 그대로 등척성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계속 수축을 하면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해주시면 좋고요. 무리가 된다면 너무 오랫동안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10초, 그 다음 30초, 그 다음 1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시간을 늘려가시는 게 효과가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벽에 대고 푸시업을 하는 건데요. 바닥에서 푸시업을 하게 되면 중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벽에 대고 우리 몸을 한 45도 정도 기울여서 푸시업을 하게 되면 벽이 그 힘을 좀 받기 때문에 훨씬 덜 힘들게 어깨 근력까지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푸시업 같은 경우에는 10회씩 3세트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맥순환을 도와주는 카프레이즈 운동도 벽을 짚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하시면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지만 벽을 바라보시고 발꿈치 들기라고 하죠. 이 카프레이즈를 하시게 되면 훨씬 쉽게 안전하게 종아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벽에서 하는 운동들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근골격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자를 가지고도 또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엉덩이 근육이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의자에 두 손을 가슴 앞에 이렇게 모으시고 의자에 앉을랑 말랑 엉덩이 닿자마자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자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면서 어느 지점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서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시고 올라올 때는 빠르게 해서 의자를 가지고 스쿼트를 하시면 좋고요. 이 의자 스쿼트도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엉덩이만 뒤로 빼시는 것만 하셔도 굉장히 엉덩이 근육이 자극되기 때문에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릎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앉아서 무릎을 그대로 펴시기만 해도 우리 몸 앞쪽에 있는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안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번씩 3세트 그리고 의자에서 하는 운동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무릎에 무리가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년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1%씩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걷기 운동 같은 쉬운 운동 이외에도 근력 운동을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심폐지구력 운동을 조금 더 추가로 해주셔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